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후 4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휴일이라서 그런지 뭐 조용합니다. 평온하고 비는 뭐 올 듯 말 듯 하는 것 같은데 비는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날씨는 좋습니다. 좋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천희장과의 반도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만 뭐 주구장창 이야기 떠들어대고 있고 그 외의 소식들도 제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두루두루 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제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엉뚱한 짓 절대로 딴 길로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투자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을 많이 잃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엄한 곳에 가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드러내고 있어요.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도 현재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고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연일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해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증권가는 4분기 실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더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 27일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 43.06포인트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2465.07로 거래를 마쳤어요. 좀 아쉬웠죠. 빠져가지고 9월에는 마지막 주 이제 그 기간에 보니까 기관하더라고 외국인들이 각각 4,817억 2,229억을 팔아치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를 끌어내리는 거야. 지수를 끌어내리더라. 개미들이 한 6,30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역부족이었고 이 기간에 코스닥도 840대로 주저앉습니다. 840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연준이 매파적인 색채를 좀 내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들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9명 중에 12명이 연내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올해 말에 이제 금리 예상 수준은 6월 점도표와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 내년 금리 수준은 4.6에서 한 5.1%로 높아졌습니다. 4.1% 높아졌고 같은 기간에 금리 인하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줄었죠. 4회에서 2회로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휴를 앞두고요. 미국의 연방 정부의 이제 셧다운이죠. 이 셧다운이 그 가능성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셧다운. 이 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경신을 했고 국고채 10년물 이 금리 역시 연중의 최고점을 경신하더라.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부담을 이제 가중시킨 거죠. 증권가는 긴축 발작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긴축 발작. 참 이름도 특이하죠. 이는 지난해 2013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를 해요. 시사를 해가지고 신흥국의 통화랑 채권, 주식 가격이 급 약세를 보였던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출구 전략 언급에 발작한 바 있는데 요즘은 미국 국채금리의 그 추가 상승이 긴축 발작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분석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반기 지수가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저하고 전망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FOMC발 그 충격을 단기간에 이제 흡수를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이 낙관론적인 근거인데, 여기에 보니까 경기 실적의 방향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 부담도 상당히 이제 경감된 상황이다. 경감된 상황이라 하면서 실적 시즌은 반등의 모멘텀을 줄 수 있고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증시가 바닥권인 만큼 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야 한다 조언도 있어요. 그런 일각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주가만 조정받는 것도 그래요. 주가 조정받는 것도 좀 그런 주도 테마들 있어요. 조정받는 주도 테마, 그리고 실적주 이런 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의 수혜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 기아, 기아차, 기아, 그리고 네. 동절기 국제 유가 상승의 수혜와 영업 이익률이 개선이 시작되는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아차랑 이제 엔지니어링 이걸 추천하는가 봅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 괜히 보면은 약간 기업 편에 서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띄워주더라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4분기 증시 분위기를 전환할 종목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꼽히는데, 삼성은 오는 6일이죠. 3분기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하면요, 코스피 지수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는 삼성전자 비중 그 확대를 추천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반도체 중심의 그런 지수 상승에 확신이 더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재고 감소 신호가 명확해지면요, 그 우상향 방향성이 뚜렷해질 거라고 언급을 하네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재고 감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확 줄고 이제 공급량이 확 늘어나야겠죠. 수요가 이제 확 늘어날 겁니다. 삼성하고 대형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데 10월 달에 코스피의 그 지수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공략하라는 조언입니다. 공략해라. 주식시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비중을 채우는 것이다. 쌀 때 모아라. 그리고 채워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삼성전자는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